안녕하세요. NH튜브 헬로 부동산 김효선, 윤수민입니다. 오늘은 비주거형 부동산 세 번째 시간으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란 1990년대부터 서울 구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 성수동 등에서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형 공장이 전신인데요. 건축물의 용도상 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주거는 불가능하지만 사옥용이나 임대 수익 용도로 많이 찾고 계십니다. 지산의 혜택을 포함한 장점을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혜택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대출과 세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DSR 같은 대출 규제가 좀 많은데요. 이에 비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신용이 양호하다면 매매 가격의 70% 이상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 입주해서 5년 이상 사용하는 업체에게는 또 다른 대출 혜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로 공적자금 대출 혜택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또 지자체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상한 조건과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니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해당 사이트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은행 대출이랑 공적자금 대출을 같이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만약에 공적기관에서 대출해주는 금액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면은 시중은행과 섞어서도 가능합니다. 네. 은행에서 대출받으실 때 공적자금을 우선으로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금리는 둘을 합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대출 혜택은 이렇게 돼 있고 세금 관련돼서 어떤 혜택이 또 있을까요? 네, 취득세 50% 감면이랑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 용도인 공장에만 해당이 되고요. 네. 근생이나 업무 지원 시설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또 공장 용도라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해야지 임대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역시 혜택은 받지 못하시니까 주의하셔야겠죠? 네, 저희 경험상 혜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제한도 있던데 그러면 지산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지산에서는 한 건물 내에 크게 공장과 또 지원시설이 있는데요. 흔히 지산이라고 하면은 공장을 말을 하고요. 지원시설은 상가나 창고, 기숙사 등을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공장 호실은 특정 회사가 아니면, 특정 업종의 회사가 아니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특정 업종의 회사만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또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네, 소유자의 업종 제한은 아니고요. 입주자의 업종 제한입니다. 네, 소유자는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는데 세입자의 입주 업종 제한은 건물이 준공이 돼서 멸실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줘야만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규제 사항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럼 제한된 업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돼요. 어떤 업종이 좀 입주가 가능한 업종일까요? 네, 제조업이나 연구개발업, 또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같은 그런 업종들은 가능하고요. 네. 대표적으로 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는 무역이나 도소매, 유통,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혹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제한들이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업종과 관련된 건데요. 네. 완공된 지식산업센터 매매는 제한이 없지만 분양을 받을 때는 적절한 업종의 사업자에게만 합니다. 네, 관련법을 보면 지산을 분양할 때 모집 공고안을 작성을 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만 한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받으실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지산의 혜택과 제한에 대해서 딱 핵심을 꼽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산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식산업센터는 전체의 80% 이상이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같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용될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공장 시설을 집적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네. 가용할 땅이 적어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임차를 하면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또 임차한 회사가 잘 되면 소유자도 같이 잘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매입하려는 경우에 수익이나 환급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반면에 입주하실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입지에 따라 이런 장점들이 또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비주거형 부동산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상과 비슷한 듯 또 다른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주거형 부동산의 마지막 편인 섹션 오피스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